5678 쪽 질문. 규원이도 보고서는 이런 유형 좀 모르겠다 하면 질문해도 돼. 아직 안 풀었긴 하지만. 5678 질문이니? 없어? 9, 10, 그 다음에 넘어와서 10쪽 10, 11, 12 여기죠. 6번. 요거 중요하지? 요 6번 별표 치고. 필수 문제죠, 필수 문제.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 이 문제. 자,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게 좀 잘리네. 하나씩 봐야겠다. 그래도 잘리네. 그냥 선생님이 이거 봐가면서 할게.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면 나눗셈식을 이렇게 써야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나눗셈식은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얘를 또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는 몫은 다른 몫일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q 프라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 나머지가 3이래. 그러면 일단은 뭐 뒤에 식은 쓰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냥 학생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일단 1 대입을 해야겠죠. 1 대입. F1은 3을 일단 얻어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여기 지금 요거 그러니까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일단 기본으로 대입하는 게 나머지 형의 기본이죠, 기본. 왜?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면 내가 알고 있지 않은 q를 지워줄 수가 있잖아, 대입을 하면. 그쵸?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그래서 얘가 만약에 x제곱 뭐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제곱이 1 되는 x. 예를 들면 1이나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또 식을 하나 얻어줄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지금 플러스 1이니까 넣을 수 있는 수가 없죠. 사실은 있긴 해. 뭐 넣으면 되겠어?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i 집어넣으면 되겠지, i. 근데 보통 이제 i 집어넣는 거는 잘 안 쓰고요. 어쨌든 이거 얻어냈고 이제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fx가 x제곱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얘로 나눴을 때 또 몫은 모르니까 q2'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나머지를 rx를 한다. 자, 얘들아, rx 그러면 일단 어떻게 쓸 수 있니? 나누는 수가 지금 몇 차야, 얘가? 3차죠, 3차.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 2차 이하로 될 수 있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ax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일단은. 하고,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얘랑, 그러니까 문제의 구조가 이런 거야. 얘랑 얘가 짬뽕이 된 거야, 이렇게.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내거든? 네모로 나눈 나머지 주고, 세모로 나눈 나머지 주고, 두 개를 짬뽕한 거에 나머지 구하라. 이걸 때 일단 눈치를 채야 돼.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잘 들어봐. 내가 일단은 구조적으로 보면 미지수가 A, B, C 3개이기 때문에 조건은 3개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그런데 내가 요거를 나누는 수를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관점을 바꿔볼게, 얘로. 지금 원래 요거 2개로 나눈 거죠. 근데 얘로만 잘라서 보자는 거예요, 얘로만. 얘로 잘라서 보면 그때 얘가 여전히 진짜 몫이냐, 얘가 여전히 진짜 나머지냐를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진짜 몫이고 진짜 나머지냐.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34를 만약에 2 곱하기 3 곱하기 5에다가 더하기 4로 한번 봐볼게. 더하기 4로. 그쵸? 그러면 34를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5고 나머지 4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니? 일단은 이건 되지, 그치? 근데 얘를 한번 이렇게 봐봐. 몫을 나누는 수를 2로 보고 몫을 15로 보고 나머지를 4로 봐봐.
그럼 얘 맞니? 이거 잘못됐죠. 왜 잘못됐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잖아. 그치?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죠. 그치? 그러니까 가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아, 요렇게 세 개로 돼 있는 걸 내 마음대로 관점을 바꿔서 딱 이렇게 잘라봤더니 진짜 나머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똑같은 상황이죠. 전체 요게 2 곱하기 3 곱하기 5야 지금 상황이. 걔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는 맞는데 얘로 잘라서 봤을 때는 얘가 진짜 목과 진짜 나머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개념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잘라서 봤을 때 그러면 얘를 진짜 나머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일단 3 곱하기 5로 이렇게 놔. 그럼 얘를 한 번 더 나눠. 4를 2로 한 번 더 나누면,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가 아닌 이유는 덜 나눠졌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나눗셈 지금 써보면 2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 0이다. 이렇게 요 놈을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기 0까지 쓰자. 그러면 이제 요 2로, 요 나누는 수 2로 3 곱하기 5에다가 추가로 덜 나눠졌던 목 부분이 추가로 묶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진짜 나머지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2로 나눴을 때 몫이 17이고 나머지 0이다가 딱 맞죠. 34를 2로 나누면 딱 그렇게 되잖아. 그치? 원래가 이렇게 되는 거야. 3,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 3으로 한번 나눠볼게. 3으로. 그러니까 3으로 관점을 바꿔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떠니? 얘 3으로 나눴을 때 진짜 몫이고 진짜 나머지 맞아요? 어때? 아니지. 4가 3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한 번 더 나눠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또 해볼게. 4를 3으로 한 번 나눠.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 1이다. 이걸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앞에는 그대로 쓰고 4를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3으로 나눴을 때 목 1이고 나머지 1이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나누는 수인 3으로 나눴을 때 덜 나눠졌던 목 부분인 1만큼이 더 묶이고 진짜 나머지가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 3 곱하기 11 플러스 진짜 나눗셈이 딱 맞지? 이게 되죠. 요 컨셉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자, 그래서 얘로 관점을 바꾸면 얘는 2차, 얘도 2차. 그러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눠야 돼. 한 번 더 나눌 건데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 보통 이렇게 2차를 많이 내거든. 문제에서는 2차를 요 2차로 한 번 더 나누는 상황을 많이 물어보는데 요거 처음에 나눗셈 얼마 써야 되겠니? 요거? 요 최고차 한계수가 같아야 되잖아. A 쓰면 되겠지. A. 그치? 뒤에는 나는 관심 없어. 뒤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A라는 게 중요한 거야. A.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눗셈 하는 과정을 해봤잖아. 앞으로는 그냥 요 2차를 2차로 나누는 상황은 몫이 그냥 무조건 A다라는 걸 알면 돼.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까? 3x 제곱 더하기 5를 2x 제곱으로 나눠. 그럼 여기 2분의 3 곱해야 되죠. 그렇지? 이렇게 개수 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몫이 무조건 이렇게 2분의 3 이렇게 개수 비만 된다. 어쨌든 얘를 그래서 이제 다시 바꿔치기를 해보면 요게 포인트지. x 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일단은 몫이 a고 이제 나머지를 쓸 거죠. 그치? 여기 나머지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포인트야. 이 위에 식 있죠. 이미 x제곱 플러스 1로 요 fx를 나눈 진짜 나머지를 얘라고 알려준 거야. 얘가 진짜 나머지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가 된다라고 문제 알려준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 나눗셈의 결과는 무조건 나머지가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이미 알려준 거니까 문제에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몇 프로 됐니? 자, 다시. 이거 한 번 더 나누는 과정까지 됐죠? 그래서 몫이 A고 나머지가 이제 얼마인지가 궁금한 건데
이미 문제에서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진또배기 나머지를 3x-2라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나눠서 남아 떨어지는 요 놈이 3x-2라는 걸 알려준 거지.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여기죠, 여기. 1부분. 이 부분에 0부분. 이 나눴을 때, 요 한 번 더 나눴을 때 나오는 0. 한 번 더 나눴을 때 나오는 1. 이게 진짜 나머지잖아. 그치? 한 번 더 나눴을 때 나오는 요 놈이 진짜 나머지인데 그 놈을 이미 얘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되겠죠. 일단은 요 예시 좀 적어볼까? 요 예시도? 숫자 적어보고 복습을 여러 번 해봐. 이게 이해가 잘 되면 이런 유형을 잘 풀 수 있어요. 일단은 잠깐 끊어보고 페이지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선생님이 깔끔하게 한번 다시 써볼게요. 뭐 이대로 그냥 해도 되지만 한 번만 깔끔하게 요거를 다시 써볼게. 그래서 fx라는 게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1이랑 x 마이너스 1로 일단 뭐 이렇게 식을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a, b, c가 이제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3x-2다. 그럼 아까랑 같은 원리로 우린 지금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수를 제한을 한 거잖아, 관점을. 그래서 요놈 x-1 q'(x), q2' 요거 묶이고 덜 묶였던 a가 이제 더 묶이는 거죠. 이렇게 맞겠지, 그치? 하고 3x-2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이제는 요 놈이 진짜가 되는 거지. 진짜 몫이고 얘도 진짜가 되는 거죠. 왜? 2차고 1차니까. 그래서 만약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 하면 요거 이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지. 이 하나의 문제로 두 가지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거 하고 선생님이 잠깐 그거 한번 풀어볼게. 이따가 뭐 3분의 1 qx 뭐 r 뭐 1번 2번 뭐 이런 문제 풀어보지 않았니? 3분의 qx 뭐 2r 이 중에서 진짜 몫과 진짜 나머지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완전히. 자, 어쨌든 했고, 그럼 이제 요거의 장점이 뭐야? 원래는 미지수 3개니까 조건이 3개 필요한데 미수가 하나로 줄어버린 거죠, 하나로. 요 미지수가 rx의 미지수가 하나 줄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조건이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어딨어? 우리 안 쓴 거? 요거 써먹어야지. 해서 여기다가 x는 1을 대입해요. 그럼 f1은 3 되고요. 요 놈은 1 대입하면 날라가지. 그럼 여기만 1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만 2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요 위의 식에다 첫 줄에다가 대입한 거야. 1 대입하면 f1은 3 요거 날라가고
여기다 대입하면 2a 더하기 1 돼서 a 값이 1 나오네. rx가 결정이 된 거죠. 1 대입하면 답이네.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3x 마이너스 2. 이게 rx죠. 이게 r이다. 여기다 2 대입하면 답이지. 되겠니?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게. 자, 했고, 그 다음. 여기 11, 12쪽 질문 더 있니? 11, 12쪽? 괜찮으면 13쪽. 그러면 14쪽. 여기다 괜찮고. 그럼 15쪽. 괜찮니? 12번 풀었니? 12번? 잘 풀었어. 오케이. 자, 넘겨보시고. 이제 2단원 넘어와서 3쪽, 4쪽 질문. 5번. 자, 2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zn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 i의 거듭 제곱들의 합이네. 근데 zn이 i가 되는 가장 큰 n값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아라. 선생님이 요 복소수 단원하고 복소수에서 뭐 n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 오메가에서 n에 대한 문제, 요거 두 개. 물론 지금은 오메가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위니까 지금은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방정식 나오니까 이거는 발견적 추론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발견적 추론이라 하면 그러니까 n에 대해서 생으로 노가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n에 1, 2, 3 땡땡땡을 대입을 하면서 규칙성을 추론을 하는 게 출제 의도다. 절대로 노가다를 시키지 않는 거야. 무조건 규칙성이 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씩 대입해봐. Z1 구해봐. Z1. 잘 모르니까. Z1은 뭐니? 지금 ZN이 i1제곱부터 in제곱까지 더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i1제곱이 되겠네. 1제곱부터 1제곱까지 더하는 거니까. Z2는 i1제곱부터 i제곱까지 더하는 거네. 얘는 i 빼기 1이겠네요. Z3는 3개 더하는 거. i제곱, i세제곱. 그러면 i 빼기 1 빼기 i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일단 마이너스 1 되는 건 찾았네. i 되는 거 찾았네. i 되는 것도. Z4까지 해보자. 그러면 i 더하기 i제곱, i세제곱, i4제곱까지 더한 거니까 i 빼기 1 빼기 i 더하기 1 돼서 0이 되는 거죠. 되겠지. 그러면 Z5는 어떻게 될까? Z5 여기까지 더해서 0이죠. Z5는 이 다음에 i 5제곱 하나 더하는 거지. 근데 i 5제곱은 i랑 똑같잖아. 그죠? 맞지? 그러면 Z5부터는 여기랑 같아지는 거지. 5, 6, 7, 8 이렇게 9, 10, 11, 12 4개씩 반복이 되는 사이클이 있구나 를 찾은 거야. 좋아요. 자, 해서 그러면 zn이 i가 되는 거는 선생님이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줄게. zn i가 되는 n은 4로 나눴을 때 4개씩 반복이 되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일 때 생기는 거야? 1일 때 생기는 거죠. 첫 칸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치? 나머지가 1일 때다. 그 다음 zn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어떻게 돼?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3일 때죠. 나머지가 3일 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지. 되겠죠?
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뭐 사로 나눴을 때 나머지 1대는 가장 큰 수 뭐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돼. 200이니까 뭐 199, 198, 197, 196 중에 찾으면 되겠지. 찾으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깔끔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n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건 4k-3이 돼요. 4k-3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거를 이해 좀 시켜줄게. 우리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즉 4의 배수는 4k로 쓸 수 있다는 건 잘 이해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떨까? 4k 더하기 1은 나머지가 얼마짜리일까? 1짜리겠죠? 1짜리.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짜리. 실제로 k에다 1, 2, 3, 4 대입해봐. 5 나오고 9 나오고 13 나오고 이렇게 돼서 맞죠? 4k 더하기 2도 나머지 2짜리, 나머지 3짜리 이런 표현은 쉽게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표현은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거는 1, 5, 9, 13 이렇게 가죠. 1부터지. 근데 얘는 k에다 1을 집어넣어봐. 5부터 시작되지. 5, 9, 13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를 못 세주거든, 이 표현은. 그래서 이 표현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4k-3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왜 4k-3이냐? 한 번만 이해 잘하면 괜찮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다 쳐봐. 자, 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파악을 해보면 1, 2, 3, 0이 되겠죠. 나머지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나머지 2, 나머지 3, 나머지 0. 그럼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나머지가 4칸마다 반복이 될 거예요. 4칸마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칸마다. 나머지가 4칸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 예를 들면 57이 있어. 얘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짜리거든? 그럼 또 다른 나머지 1짜리 수를 찾고 싶다? 그럼 57에서 4씩 더하면 돼. 4씩. 4칸마다 반복이 될 거니까. 이해돼? 또 4씩 빼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가 같은 수들을 찾을 수 있다. 되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서술형을 쓰거나 아니면 좀 정확하게 풀려면 이거를 알긴 해야 되거든. 언젠가는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고2 때 어차피 고2 기말고사 때 또 쓰거든. 이거를 수열이라는 거 배울 때 한 번은 받아들이는 게 낫다. 해서 어떻게? 4 빼는 거다. 4 빼. 이렇게 4씩 빼면 4k-3, 4k-2, 4k-1 이렇게 돼요. 그럼 4k-3이라는 표현은 이제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5 나오고 3 대입하면 9 나오고 이제 1이 커버가 되죠. 괜찮겠지? 이해가 됐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한 번만 해볼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짜리 3k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짜리 어떻게 쓰니? 대답해줘. 3k 일단은 3k 플러스 1 그지? 3k 플러스 2는 나머지 2짜리 그지? 그러면 이 표현은 플러스 표현을 안 쓰기로 했으니까 몇 빼면 되겠어 여기서? 빼기 3 하면 되겠지. 빼기 3 빼기 3 빼기 3 그럼 표현이 어떻게 돼? 3k-2 3k-1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설지를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른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해하면 돼요. 자,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짜리니까 4k 플러스 3 써놓고 4 빼면 4k-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의 이제 장점이 뭐냐? 이런 거 개수 셀 때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4k-3이란 수가 200 이하여야 된다. 4k가 203 이하여야 되네. k를 이제 나눠보면 50점 땡땡이지. 50점 땡땡. 이렇게. 그쵸? 그럼 일단은 이 개수는 몇 개인 거 알 수 있는 거야? 50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k 개수가 곧 k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n도 딱 결정되는 거잖아. k 개수가 n 개수랑 똑같겠죠? k가 50개니까 n도 50개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가 50일 때 대입하면 되겠네. 50 대입하면
4 곱하기 50 빼기 3 197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가장 큰 값, 요것도 4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 200 이하인, 그럼 얘도 50이겠네요. 201이니까 K가 50점 땡땡이죠. 얘도 해서 50 대입하면 되겠네. 199다. 이렇게 찾았죠. 진짜 만약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애들 좀 이제 더 틀리게 하고 싶다. 그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150 이상, 뭐 220 이하. 이렇게 되면 애들이 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 표현을 안 배우면 어려운 거야. 일일이 세야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 있는 얘들을 찾고 싶어? 그러면 되게 쉬워. 그냥 부등식만 쓰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요거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넘기고 4로 나누면 끝나는 거야. 4로 나눠볼까? 얼마지? 4, 3, 12, 33, 8 38점 땡땡이고, 그 다음에 얘는 50 얼마지? 54인가? 54? 55? 55죠. 55점 땡땡.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개수 세면 되는 거니까 39 이상 55 이하인 개수 세면 되는 거죠. 개수를 세려고 하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알아야 되는 표현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쭉 설명을 해준 거고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했죠. 자, 그 다음 4쪽 질문. 4쪽 괜찮니? 4쪽? 5쪽. 선생님이랑 그때 많이 풀어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6쪽, 7쪽. 8쪽. 질문이 잘 없네. 오케이. 다음에 풀어보던 질문 좀 많이 해. 못 풀었으면. 자, 여기 10쪽 한번 봐볼게요. 여기 10쪽.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한번 봐볼게. 몇 개만. 자, 요 1번 문제. 간단한 문제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고 1,0, 3,0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1,0 대입하고 3,0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왜? 이 얘기는 y는 fx가 x축인 0, x축의 방정식은 y는 0이잖아요. y는 0. y는 fx가 y는 0하고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3이래. 그 말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두 근이 1하고 3이다.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 1 곱하기 3은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을 곱쓰면 b.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 했죠. 자, 11쪽 질문 있니? 푼 거에서 11쪽. 자, 이제 여기 12쪽부터 한번 봐볼게요. 다시 저 11번 요거부터 봐볼게요. 11번.
좀 잘렸는데, 자, 2x-3y야. 2x-3y. 얘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지금 0부터 7까지래. 그때 3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잘 대답할 수 있지, 그치?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뭘로 구한다?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구한다.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말고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아직은 하나도 안 배웠어. 공통 수학 2 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그거 배우기 전까진 방법이 딱 하나야. 무조건 2차 함수로 표현하는 건데, 포인트는 한 문자에 대한, 2차 함수긴 한데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으로 표현이 돼야, 그래야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야 돼. 중요한 문제예요. 해서 지금 얘는 이제 문자가 2개죠. 그러니까 하나로 줄여야 되니까 주어진 관계식을 좀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얘를. 그러면 대입을 해서 한 문자를 지워줘야겠지? 요거 정리 좀 해보자. 그러면 y로 할까? y를 지워주자. 3y는 2x-12. 그럼 y는 3분의 2x-4. 이렇게 정리를 했죠. 얘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3xy라는 건 3x 곱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목적에 달성을 한 거지.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거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전개해서 요거 표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꼭지점 좌표를 찾겠죠? 그치?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대칭축을 구해야 되니까. 그것도 좋은데, 쌤이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 만약에 x-1 이제 y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fx가. 그럼 얘는 이제 대칭축은 얼마일까? 얘가 x축하고 1하고 2에서 만나죠, 이렇게? 1하고 2에서? 그럼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의 절반이 대칭축이 되는 거야. 무조건. 얼마?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 대칭축을 굳이 전개해서 막 이렇게 표준형 만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구하라는 거야, 바로. 이렇게. 자, 한번 해봐, 그러면.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가 있어. 얘 대칭축 얼마일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인 거 되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만나는 중간이잖아. 마이너스 3이겠죠. 그치? 요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아. 이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잖아요. 요거의 근은 얼마니? 0이지, 0. 얘의 근은 얼마야? 6이죠. 그치? 그러면 대칭축 얼마야? 절반인 3이다. 이런 거 빨리 찾으면 좋다는 거야. 알겠니? 이게 계산을 되게 줄여줄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지만 알면 너무 좋다. 쌤이 겨울 때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거 내가 좀 많이 정리 많이 해줬죠. 그리고 규원이는 그 노트를 못 받았는데 내가 노트 줄 거거든? 그 내가 작성한 노트에도 적혀 있어. 보면 돼. 해서 자, 요거 아래로 볼록이고 그냥 대칭축이 3이다. 요것만 그리면 돼. 여기가 대칭축이 3. 근데 0부터 7까지야. 자, 그러면 얘를 거리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해줘. 요거 3칸. 요거 4칸. 해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잖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여기 짧고 여기 길게 뻗어 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최대 최소는 끝나. 그럼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 되겠다. 그래프가. 그래서 이제 3 대입하면 답이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7 대입하면 49, 98에 84, 14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말을 해줘야 돼. 12번 봐볼게. 12번. 자, AB가 있고 양의 방향으로 원점에서 몇 초 2의 속력, B는 몇 초 2의 속력으로 또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네. OA, OB 이유타는 넓이의 최대값. 자, 어쨌든 뭐예요? 또 묻는 게? 최대죠, 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금 정리한 대로 한 문자에 대한 몇 차씩? 2차씩으로 표현을 해야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한 문자에 대한 2차씩. 일단 뭐 하라는 대로 우리 중학교 때도 이런 연습은 해봤잖아. 몇 초 2 하면 떠오르는 식은 당연히 뭐겠니? 몇 초 2의 속력이면 2t지, 2t. 그치? 그런 거 해봤죠. 2t. 몇 초 2의 속력이니까. 그러니까 A의 좌표는 X좌표가 2t가 되는 거야. 2t,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B의 좌표는 6, 0, 어쩌고가 될 건데 6에서부터 X, 지금 Y좌표가 지금 점점 빠지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속력이 얼마래? 얘도 2래. 600이 2t다. 이렇게 일단 좌표는 표현할 수 있겠네. 이해되고 있니? 그때 저 넓이 구해라. 그냥 뭐예요? 요거 X좌표 5의 길이가 요거 X좌표죠 그냥. 그래서 넓이 ST라고 해보면 5A 곱하기 5B일 건데 5A 길이는 그냥 2T고 5B 길이도 그냥 602T죠. 이렇게 작성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많이 쓰여. 도형의 넓이 최대 최소에서 이게 많이 쓰이는데 방금 설명한 거야. 이거를 전개해서 표준형 구해가지고 대칭축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죠. 얘는 0 났을 때 근이 얼마야 지금? 요거 0 되는 거 0이지. 요거 0 되는 거 얼마? 3이지. 그럼 대칭축 얼마? 2분의 3이지. 2분의 3. 이거 절반이니까. 맞죠? 그러고 얘가 지금 최고 차항계수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고 당연히 최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 묻는 거죠. 해서 이 최대값은 이제 2분의 3 꼭지점에 생기겠지. 2분의 3에서 2분의 3 대입하면 그냥 끝이야.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6 빼기 2 곱하기 2분의 3. 이거 계산하면 답이다. 3 곱하기 3이네. 9가 되겠죠. 되겠니? 혹시 이거 좀 이해 안 된 부분? 괜찮아?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선생님 왜 구간 안 따지나요? 아까 구간 따졌잖아요. 그죠? 구간 따져서 뭐가 더 멀리 떨어져 있냐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최대 최소를 따지는데 왜 선생님 얘는 그냥 대칭축 그냥 대입해서 최대값이라고 하나요? 인 건데 도형의 넓이 최대 최소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그거잖아. 이 t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t의 범위가 원래대로면 이렇게 있어서 뭐 얘를 그려가지고 대칭축 2분의 3 그럼 요 범위를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방금처럼 푼 문제였죠. 근데 얘는 이렇게 같거나 크거나 같을 때 이 등호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얘는 지금 범위가 어때? 등호가 빠져있죠. 어차피 0하고 3의 함수값은 못 구해. 빵꾸가 뚫려있기 때문에. 도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는 거의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요것만 쓰고 바로 대칭축 구하고 그냥 대입하면 답이야. 그냥 이해되겠지? 그래서 내가 겨울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 못하면 이건 암산으로 풀 수 있다는 거야. 과장 조금 못하면 그냥 바로 쓰고 대칭축 구하고 그냥 대입하면 그냥 끝이니까. 그러니까 남들 계산할 때 조금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3번도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 자, 선생님이 그래서 한 수업 더, 수업 1회차를 더 조금 수정을 해서 총 리뷰를 좀 해줄까 생각을 해. 문제를 내가 이미 지금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2차 함수까지 문제 한 60개 정도 되거든? 60개? 그거 가지고 좀 이제 필수 유형들 쭉 정리를 해주고 기출교재를 넘어가 가려고 하거든? 괜찮을까? 표정이 왜 그래? 별로니? 별로만 안 하고 내가 준비는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코칭을 좀 해보니까 개념이 조금 군데군데 조금씩 뚫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렇다. 일단은 확정은 아니고 근데 내가 이미 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확정이겠지? 네? 자 봐봐 X축과 만나고 키워드잖아. X축과 만나고 X축에 접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문제는 간단하죠. 위치 관계는 총 3개야. 이때는 D가 0보다 클 때, 접할 때는 D가 0일 때, 떠 있을 때는 D가 0보다 작을 때. 요거만 알면 되죠. 그치? 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야. 자,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얘는 방정식 관점에선 중근이다. 얘는 허근 두 개다. 그러니까 실근이 없는 거죠. 그치? 허근 두 개, 실근 없다. 자,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 하면 요거 두 개지. 실근을 가질 조건 하면 중근도 실근이니까 D가 0 이상이다. 여기 일단 2차 함수의 기본 개념이 되겠지. 어쨌든 X축과 만나고잖아. X축과 만나고는 뭐니? 요거 두 개죠.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죠.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한다. 선생님 요거 잘못 썼네. 이렇게죠. 이렇게 두 개. 실근이 존재할 조건이니까 D가 0 이상이다를 쓰면 되겠지. X축과 만나고니까. 그치? 두 점이거나 한 점이거나. 근데 우리 지금 이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을 쓰자. 그러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뭐 깔끔하게 구해지네. 이게 0 이상이다. 그럼 M은 4 이하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X축이 접하는 거니까 D는 0 쓰면 되겠죠.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뭐 요거 0이다 뭐 풀면 되겠죠. 요건 조금 생략을 할게. 계산은 어렵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5번도 보세요. 5번 간단한 문제지만 한 번 더 보는 거야. 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이렇게 만난대. 걔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그럼 이 뜻은 뭐야? 얘하고 저 교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 두 함수를 같다고 놓고 풀잖아요. 그치? 이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인 거지? 그럼 이거 풀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 이항을 하죠. 요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그럼 두 근 하면 뭐? 두 근 하면 뭐? 근과 계수관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여기 A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 여기 마이너스 B 근과 계수관계를 쓰는 거죠.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혹시 8번 7번도 해보자. 7번부터 해볼게. 혹시 선생님 지나치는 거 있으면 질문해? 풀어온 거 중에? H. 자, 2,4를 지나고 여기에 접한대. 2,4를 지나고 접하는 직선. 그러면 여러분들이 2,4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일단 쓸 수 있어야 돼. 요거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쓰니? 쓸 줄 알아? 어떻게 써?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지. 물론 이렇게 안 할 거야. 지금 새로운 거 알려줄 거야. y는 mx 플러스 n 하고 2,4 대입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n은 4 빼기 2m으로 고쳐가지고 얘를 다시 고치는 거야. 한 문자에 대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니? 이렇게 하거든 원래. 한 점 지나는 직선을 내가 세워야 된다고 하면
기울기는 모르는 거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기울기랑 y절편을 2,4 지나니까 대입을 한 다음에 관계식을 하나 끌어서 다시 대입해서 문자를 하나 줄여주는 것까지가 한 세트야 원래. 요게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돼 있으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요거를 기억을 하면 돼. 자, 직선 방정식. 이건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어. 한 점 더하기 기울기를 알 때랑 두 점을 알 때. 한 점 A, B랑 기울기 M을 주어졌을 때랑 두 점 좌표, 지나는 두 점 좌표 x1, y1, x2, y2를 알려줬을 때 쓰는 방식이 이제 좀 있어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두 개가 같다. 그래서 나는 메인으로 한 점 플러스 기울기만 기억을 하면 돼. 한 점 플러스 기울기. 직선 방정식. 그래서 이제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y는 m에다가 x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m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m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얘 일단 a, b 지나는 거 맞죠? 그지? 그리고 기울기 m 맞지? 왜 이런지는 그냥 이해만 해. 원리는 되게 간단해. 한 점이 a, b가 있어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x, y가 있어. 그럼 얘 지금 기울기가 m이래. 그럼 기울기 m을 써봐. 기울기 m은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증분분의 증분으로 구하잖아. x 증분분의 y 증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워줘. x 빼기 a분의 y 빼기 b 이렇게 되지? 곱해봐. 하고 이제 b 이항하면 딱 요식이 나와요. 뭐 원리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공통수학 2 때 하면 되는 거고 원리는 이게 원래는 이제 공통수학 2 내용이거든. 그렇지만 중학교 때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요거 알면 너무 좋아요. 자, 요거 적용해서 그럼 바로 해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기울기 m에다 2,4 지나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굉장히 편하지. 4 빼기 2는 똑같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판단할 땐 그래. 이거 아는 게 훨씬 여러분들 좋을 거야. 왜 그러면 mn 놓고 또 이거 대입한 다음에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 시험장에서. 정리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깔끔하게 한 줄로 푸는 게 낫지. 되겠지? 조금 수고롭더라도 외워주세요. 이거. 두 점은 왜 똑같냐? 두 점은 구할 필요가 없어. 두 점 알면 기울기 그냥 구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 똑같아. 기울기 그냥 쓰고 어떻게 한다? 한 점 대입이다. 기울기 썼고 지나는 한 점 대입이지.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 아무거나.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굉장히 쉽다. 예를 들면 2,3 1,2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해라. 그럼 요거 가지고 기울기 1분의 1 기울기 1이고 지나는 점 1,2 대입하면 그냥 요게 답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외워주면 돼. 여러분 좀 수고롭더라도. 알겠죠? 요 문제만 풀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요 문제만 풀고. 해서 m에 x-2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mx-2m 플러스 4 일단 이렇게 썼고 걔가 저기에 접한다잖아? 그러면 접한다는 어떻게 풀어? 같다고 놓고 넘긴 다음에 d가 0이다를 쓰겠죠.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잖아. 얘를 같다고 놓고 이항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요거에 d가 0이다. 마이너스 4
AC 되겠죠? 요게 0이다를 풀면 돼. 쌤이 한 번만 더 개념을 설명을 해줄게. 왜 2차랑 1차가 이렇게 접할 때도 D는 0을 쓰는지.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직선의 위치 관계도 3개가 있겠지. 접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3개가 있을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엔 얘와 y는 fx라는 거랑 y는 gx라는 거에 위치 관계를 볼 때도 결국엔 fx랑 gx랑 같다고 놓고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2차고 얘는 1차죠. 자, 요거에 방정식을 풀려면 또 이렇게 이항을 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는영이 되게끔 깔끔하게 정리하겠죠? 그럼 2차 빼기 1차잖아요. 그럼 얘는 여전히 2차죠. 여전히 2차.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쵸? 해서 요거에 이제 근을 구할 거야. 그지?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요 놈들 간의 교점 개수를 파악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같다고 놓고 풀 거고 그럼 거기서 구하는 건 근일 거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구한 근이 만약에 2개다. 그러면 교점도 2개인 거고 여기서 구한 근이 1개다. 그럼 교점도 1개인 거고 근이 없다? 그럼 교점도 없는 거고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면 이렇게 이항을 할 거고 그래서 요거의 실근 개수가 곧 요거의 교점 개수다.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같다고 놓고 넘긴 다음에 요거에 판별식을 쓰는 거야. 실근 파악인 거니까. 괜찮지? 그래서 이거나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요거나.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거지. 안 만날 때 D 0보다 작다. 안 만날 때 D 0보다 작다. 접할 때 D 0이다. 접할 때 D 0이다. 두 점 만나면 D 0보다 크다. 두 점 만나면 D 0보다 크다. 똑같은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알겠죠? 정 어려우면 키워드를 그냥 기억해. 두 점은 무조건 D 0보다 크다. 접하면 D 0이다. 안 만나면 D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 이제 풀면 끝나죠. m제곱 마이너스 14m 더하기 49 16m 마이너스 64 하면 인수분해가 되네. 요거의 기울기 곱구해라.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너무 말이 많나?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3하고 마이너스 5 그냥 곱하면 되지. 그치? 인수분해 되니까.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안 돼. 그럼 두 기울기 곱 어떻게 구해? 그치? 그치?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두 개 구해서 곱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만족하는 두 근이 m 값인 거잖아. 기울기 값. 그러니까 두 기울기 곱은 이거의 두 근 곱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근과 계속한 게 그냥 마이너스 16 대답하면 돼. 얘는 지금 마이너스 15니까 그냥 마이너스 15 대답하면 답이겠지. 괜찮지? 조금 쉬었다가 할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림이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네. 지금 좀 잘렸는데 이등변 삼각형 ABC가 AB의 한 점 P가 BC의 수선발 내렸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PQCR 넓이 최대값 구해라. 결국엔 우린 또 그거죠. 넓이 최대 구하려면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해야겠지? 아까 한 대로 또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지금 뭐 미지수 나와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변수 하나는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어딘가 하나는 놔야 되겠는데 어디를 놓으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넓이 설계를 좀 해야 돼요. 저 사각형이 일단 사다리꼴이죠. 그러니까 윗변, 아랫변 높이가 일단 표현되면 되겠다. 일단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 겨울 때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었거든. 내 교재에서. 요거를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큰 넓이를 지금 알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이잖아. 거기서 이거 두 개 빼서 구할 수도 있겠지. 이 넓이를.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두 개야. 직접 구하는가 아니면 여기를 이제 S1
S2라고 해봐. 전체 넓이를 S라 하면 구하는 넓이는 전체 넓이 S에서 전체 넓이는 18이죠. 18. 18에서 S1 더하기 S2를 빼는 거잖아. 이게 구하는 넓이죠. 근데 요거의 최대를 구하고 있죠. 요거의 최대. 그러면 나는 요거의 최소를 구해도 되겠다.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지. 둘 다 답이야. 둘 다 답. 선생님은 요 방법으로 해볼게요. S1 더하기 S2의 최소를 구해볼게. 그래서 이제 S1 더하기 S2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미지수 하나 놔야겠죠. 어디 놓고 싶니? 뭐 여기 X라고 놓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여기 600X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직각 이등변이니까 45도짜리죠? 45도 하면 생각나는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60도는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또는 1대 루트 3대 2. 본인 맘대로 외우면 돼. 해서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 하면 돼. 루트 2대 1이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길이가 표현됐네요. 뭐 요 길이는 같을 거니까. 해서 이제 S1 더하기 S2를 써볼게요. S1 더하기 S2는 2분의 1 곱하기 X제곱, 여기 위에 거 넓이고 위에 거 비어있는 거, 밑에 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6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네. 루트 2분의 6 마이너스 X를 두 번 곱한 거니까. 맞지? 이제. 해서 요거 뭐 정리를 해야겠죠? 4분의 1로 통분해볼까? 4분의 1로 4분의 2x제곱 이렇게 통분될 거고, 뒤에 거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다 해서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이네. 여기까지 됐겠죠? 자, 괜찮니? 그럼 우린 여전히 항상 이제 최대 최소는 범위가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x의 범위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형을 써야 된다, 그럼 범위도 써줘야 좀 약간 부분 점수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원리는 도형에서 정의를 하면, 도형에서 최대 최소를 묻잖아. 그러면 이제 x의 범위는 여기서 얻으면 돼. x의 범위는 길이가 0보다 크다. 요것만 생각해주면 돼요. 도형에서 어쨌든 미지수를 놓으면 길이를 미지수로 놓을 거잖아. 어떤 변의 길이를. 그러면 그 변의 길이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범위 구하는 건 쉽게 구할 수 있어. 해서 요거 범위를 구해볼게. 일단 x가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누구도 0보다 커야 돼? 600이 x도 길이죠? 얘도 0보다 커야겠지? 해서 최종적인 범위는 0 초과 6 미만 이렇게 범위가 구해진다. 괜찮니?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길이가 0보다 크다만 잘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상황이 딱 됐죠? 구간이 어때? 빵꾸 뚫렸지?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무조건 어디 생겨? 대칭축에서 그냥 최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대칭축 구해볼게. 여러분 대칭축 공식은 외우고 있죠? 반드시 외워야 돼. 마이너스 위에 것만 그냥 구할 거야. 위에 것만. 마이너스 2a분의 b.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하면 2지 대칭축이. 2 대입하면 정답이다. 해서 2 대입해보면 12 빼기 24 마이너스 12 24 6 나오네요. 요 값이. 요 값이 6 나오네요. 6. 최소값이 6이다. 해서 최대값은 18 빼기 6에서 12가 되겠죠. 12. 되겠죠? 자, 12번.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도 응용이 되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해볼게요.
자, 요 그림을 딱 보고 이제 바로 느껴져야 되는 점이 뭐냐? 대칭성이야, 대칭성. 대칭성이 있다. 그래서 뭐 둘레 길이 최대값 구하래. 여전히 한 문자에 대한 2차식 표현을 해야 될 거고, 미지수가 안 나와 있죠? 뭐 하나는 놔야 돼.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선택인데 여기를 x로 놓는 사람도 있어. 그치? 근데 거기서 조금 디테일이 갈리는 거야. 아니 대칭성을 이용한다며.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x라고 놓는 거예요. 여기 길이를 x라고 놓고 이렇게. 그게 조금 더 편해. 나중에도. 그러면 요 세로 길이는 어떻게 되니? 여기 지금 x좌표가 x죠, x. 그럼 세로 길이는 그냥 x 대입한 거지. 요 함수식이다. 9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까지 이해되니? 그지? 그럼 끝났죠? 둘레 길이를 lx라고 하면 가로랑 세로 더한 거에 2배가 되겠지. 2배. 요게 답이네 그냥. 되겠죠? 해서 뭐 안에 것만 꼭지점 구해주면 끝나겠지? 거기서 최대가 생길 거야. 대칭축이 지금 1이네 1. 그럼 x에 1 대입하면 답이겠죠. 답하면 이게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9다. 이게 답이죠. 기본적인 거 대칭성을 꼭 이용을 하시라. 자, 그 다음에 13, 14, 13번 숙제를 해보시고 14번 해볼게요. 14번 14번 볼게요. 자 13번 말로만 해볼까? 알파 빼기 베타잖아. 이 두 교점 좌표가 알파 베타래.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요거 같다고 놓고 이항을 해서 그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거 계수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쓸 거야. 여기까지는. 근데 차를 묻잖아. 그럼 우리 곱셈50 변형을 쓰는 거야. 항상. 알겠지? 차를 물으면 곱셈50 변형 쓴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다. 요걸 쓴다라는 얘기야. 요게 이제 25가 되겠죠, 요게? 알겠지? 항상 차 물어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참고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공식을 절대값 비분에 어쩌고 이렇게 써놓는데 그거 외우지 마. 알겠지? 차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14번 볼게. 최소값을 FA라 했어. 최소값을 FA래. 자, 그럼 최소값 먼저 구해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거든. 최소값은 대칭 축에 생기죠. 얘는 지금 구간이 없어요. x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대칭 축에 생기는 거야. 대칭 축이 얼마니 지금? 대칭 축 공식 써봐. 뭐 2a이긴 한데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 축이 2a죠. 2a. 그래서 2a를 대입하는 거야. x에다 4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그 다음 플러스 8a 더하기 3 하면 마 4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3 이렇게 된다. 괜찮죠? 그게 FA다. 그러니까 FA도 A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묻는 게 뭐니? 그 놈의 다시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쟤도 2차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요거 이제 원본 문제는 뭐냐면 저기 범위 안 주고 그 최소값을 FA라 할 때 FA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냥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위로 블록인 함수죠.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얘의 최대값은 그냥 대칭 축에서 생기겠지. 그치? 그렇게 구하는 건데 얘는 지금 범위가 주어져 있네. 자, 요 놈의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 대칭 축 또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대칭 축이 1이지. 1.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자, 또 칸수 세야 돼. 요거 2칸, 요거 1칸. 그럼 여기 멀리, 여기 찔끔. 이렇게.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다. 최대값은 1 대입하면 답이 되겠네. 여기서, 여기다 1 대입하죠. 7이네요, 7.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9.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
괜찮니? 그래서 최소의 최대, 최대의 최소도 물을 수 있다. 오케이, 이거 다 했네. 자, 쭉 넘겨봐서 이제 수준별 문제, 요 발전 문제들 좀 해볼게. 첫 번째 발전 2번 다항식 덧셈과 뺄셈. 여기 위에 보이죠? 첫 번째 거 2번 해볼게. 2번. 자, 다항식 연산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덧셈, 뺄셈은 쉽잖아. 그죠? 그냥 동류한 계산만 잘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류만 이제 잘 할 줄 알면 돼. 2a 빼기 b 주고 3a 더하기 2b 줬어. a 빼기 b 어떻게 구할까? a 빼기 b? 그렇지. 연립에서 그냥 구하면 돼. 이해되겠니? 연립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요거에 2배 해봐. 4a 빼기 2b가 생기겠지? 뭐가 생기죠? 2개를 더하면 7a는 어쩌고 나오겠죠? 그거 이제 7로 나누면 a가 구해지지. 그걸로 이제 또 b 구하는 거야. 그것만 할 줄 알면 돼. 연립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요 2개는 넘어가고 괜찮을 것 같아. 요거 2개도 그때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갈게. 자, 요 발전 나머지 정리 있죠? 요 나머지 정리 1번 있지? 1번 지금 한번 해보자.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1번 이거 맞춰보자 한번. 몇 개 안 나왔죠? 자,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2 그리고 두 번째 나눗셈식은 그냥 나머지 정리 쓸게. f-1이 1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 근데 요거 2개가 지금 짬뽕 되어 있는 거죠? 몫이 fx가 나눈 수가 2개가 섞여 있다. x제곱 더하기 1 여기다가 x 더하기 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 해라. 근데 a, b, c로 원래는 써야 되는데 이미 지금 얘로 관점을 바꿔서 보면 얘로 나눈 나머지가 x-2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a일 거고 진짜 나머지는 x-2일 거다. 아까랑 이제 똑같이 푸는 거지. 그지? 근데 미지수가 하나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제 딱 RX가 결정되겠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날라가고 2a 마이너스 3이 a 값이 2네. 해서 이게 이제 2죠. R2 구하라.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10에다가 10 나오겠네. 10. 정답이 10이죠. 자, 그다음에 2번. 요거 이제 중요하지. 요거 별표 치시고. 자, 응용 버전도 또 한번 설명을 해보고 나중에 내가 계속 연습을 시킬 거야. 요거에 이제 응용 버전. 4차식이래. x 대요 개수가 1이고.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라볼게. px는 x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봐. 그럼 거기다 x 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를 넣어보면 P1은 1, P2는 2, P3은 3, P4는 4가 만족을 하죠. 그치? 그 말인즉슨 이 방정식의 내근이 1, 2, 3, 4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 요 방정식의 내근이. 그럼 우리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이항을 하겠죠. px-x는 0의 내근이 1, 2, 3, 4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근데 P는 지금 4차잖아요. 4차에서 1차를 빼? 그럼 요 차함수는 여전히 4차다.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도 PX의 최고차 한계수를 따라갈 거니까 1일 거다 라는 것이. 그래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최고차 한계수 1이고 내근이 1, 2, 3, 4니까 x-1, x-2, x-3, x-4로 딱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때 구하라는 건 뭐야? P5 값이죠? 5 대입하면 답이겠지. P5 빼기 5는 5 대입하면
4321이네. 24. PO 값이 29다. 구할 수 있죠. 자, 1번 볼게요.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1번 봐볼게. 자, 요 놈을 인수분해 하래. 여러분 일단 드는 생각이 뭐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 인수분해 마인드맵이 어떻게 돼? 인수분해 마인드맵 외운 사람. 우리 3명 중에 3명은 내가 많이 알려줬잖아. 규현이도 이제 앞으로는 외워야 돼. 내가 노트 줄 거니까. 말해봐. 공식 두 번째. 내림차순 있고. 그거 제목이 치환이지. 치환에는 짝꿍형 분리단위죠. 그치?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대부분의 3, 4차 이상. 5번은 이제 교육과정 외인데 대칭형 정도 나올 수 있다. 까진 거.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뭘로 해야 돼? 내림차순 해야죠. 왜? 내림차순은 문자가 여러 개일 때. 그치? 내림차순 언제? 문자 여러 개일 때. A, B, C, A, B, X, Y, Z 이럴 때 하고, 그 내림차순은 이제 기준 문자를 설정을 해야 된다. 기준은 누구로 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한다. 이게 내림차순 공식이죠, 공식. 그러니까 X, Y, Z니까 내림차순을 할 거야. 그죠? 이제 차수를 좀 봐야죠. X가 2차, Y도 2차, Z도 2차. 다 똑같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할 거야. 자, X로 해보자, X로. 일단 전개는 해야 될 것 같아. 이 문제 조금 독특해. 이렇게 돼 있죠? 자, X로 한번 해볼게. X 2차, 2차. 여러분 시험 풀 때도 이렇게 표시 따로따로 해가면서 풀라고 했지? 헷갈리니까. 2차 했고, 1차, 1차. 요것도 1차. 그러면 y제곱 3yz 그 다음 z제곱 마지막 상수 제 yz로 묶이네. 이렇게 된다. 되겠죠? 그럼 있잖아, 잘 생각해봐. 이게 쌤이 이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었냐면, 정리를 하면 이 보통은 거의 99%야. 여기가 뜯어져요.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야. 인수분해가 돼서. 얘는 지금 이미 인수분해를 우리가 했지. 안 돼 있어서, 전개돼 있어도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이미 뜯어져 있죠. 그럼 이렇게 놓지 않겠니? 이렇게. 그러고 여기도 y 플러스 z랑 1로 쪼갤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쓱싹을 해. 해서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어때? 해봐. y제곱 2yz z제곱 맞아? 이렇게 하면 y제곱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렇게 하면 yz죠. 두 개 더하면 어때? 딱 나오지? 인수분해 된다. 되니? 자, 이거 원래 풀이 이제 대부분의 이걸 이제 응용해서 실어놓은 참고서들이 많은데, 이거 해설 풀이는 아마 이제 여기도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여기 답지에도. 이거 해설 풀이는 요거를 이렇게 고치거든요.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약간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뜯고 yz 하나 남죠. 2yz는 써먹은 거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서 y 더하기 z의 완전 제곱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yz 만들어진다. 인 건데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잖아. 그냥 나는 하라는 대로 내림차순 했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거의 99%는 여기가 뜯어지고 뜯었고 조합을 짝 짜보니 딱 되고 그냥 그러고 끝인 거지. 이제 마지막에 뭐 하면 돼? 여기다 x만 붙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니? xy xz 더하기 yz 요게 첫 번째 인수분해죠.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거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인수분해 끝난다. 괜찮겠죠?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어떤 참고서는 이거 공식으로 막 써놓거든? 저거 외워라. 외울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뭐 2번 넘어가고. 자, 요거 복소수 2번 볼게. 복소수 2번. 요거. 자, 또 나왔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복소수랑 오메가는 n에 대한 걸 물어보면 무조건 무슨 추론을 한다? 발견적 추론을 한다. 그죠? 발견적 추론이라면 그냥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지. 그냥 n에 그냥 다 대입해서 규칙성만 찾으면 돼. 그 10개 물어보고 있잖아. 이거 설마 10개를 다 하라고 할까? 절대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게 일단 제곱부터 구해보는 거야. 이거 제곱 구해봐. 이거 얼마야? 2분의 2i지. i네? 어머 예쁘다. 벌써 찾았어. 벌써. 그치? 자 그럼 구하라는 거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이 좀 편의상 요거 그냥 별표라고 해볼게. 별표 요놈을. 그럼 구하라고 하는 거는 별표의 1제곱 별표의 2제곱 별표의 3제곱 별표의 10제곱이네? 그럼 별표의 55제곱이 되겠죠? 1부터 10까지 넣는 거니까 지수를 1부터 10까지 넣으면 55거든요. 요거 구하면 끝이지. 근데 별표의 제곱이 i인 걸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나는 뭐 써야 돼? 별표의 제곱이 i니까 i 써먹어야지. 조금 더 나아가서 별표의 8제곱이 1인 거 써먹으면 좋겠죠. 항상 우리는 1이 되는 사이클을 찾는 게 포인트인 거니까. 숫자가 되는 사이클. 요거의 4제곱이 1일 거니까. 맞지? 해서 별표 55를 이제 다시 한번 써보자. 별표 55는 8로 나누면 얼마지? 8 나눗셈이 안 되냐? 8, 6, 48 7제곱 남네?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조금씩 뜯어줘야 될 것 같아.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뭘 할까? 별표 6제곱까지 써먹을까? 별표 6제곱? 별표 6제곱 곱하기 별표. 이게 정답은 아니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별표 6제곱은 i의 세제곱이죠. 해서 마이너스 i랑 별표 곱하면 이제 답이다. 요게 정답이겠지. 요 계산은 뭐 그냥 위에 뿌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선생님이 항상 말하잖아. 나의 그 가치관은 항상 일관되게 푸는 거. 그죠? 풀이 방법이 달라지면 안 돼. 그거를 이제 계속 인지를 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그냥 한번 해보시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자, 넘어와서 여기 1번. 1번만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 우리 겨울 때도 여러 문제 참 많이 풀었는데 또 연습할 거야. 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다. 요거의 두근의 합은 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항상 똑같죠? 패턴이 이 세상에 fx는 0을 만족하는 두근은 이 세상에 알파 베타 뿐이 없는 거야. 그치? 알파 베타밖에. f를 0으로 만드는 애는 알파 베타밖에 없어요. 그래서 f를 0으로 만드는 요 세모는 이 세상에 알파와 베타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요걸 0으로 만드는 x 값은 일단
EX-1이 통째로 알파가 되게끔 하는 X가 된다는 거지.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꼴이 되겠네. 또 베타도 꼴이 똑같을 거니까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겠네. 그거를 두 개를 합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정답이다. 그래서 2분의 10이니까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기서 2번 K 값에 관계없이 접한다는 어떻게 하면 돼? 역시 키워드 두 개가 결합된 거죠. 접한다는 갖다가 놓고 D0 쓸 거고, K 값에 관계없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K로 묶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뭐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항상 잘 나와. 저 방금 푼 이번 문제가. 어느 학교 시험 문제를 보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또 도형이야. 또 최대값. 한 문자에 대한 2차식. 그치? 그럼 미지수가 없네? 미지수 놔야겠어. 어디 놓을까? 여러분이 노란 대로 놓을게. 약간 마술사 느낌. 여러분들이 하란 대로 할게. 어디 놓을까? 5A? 5A 너무 쉽지 않니? 5A 좋다. 뭐 AB 같은 거 놓으라고 하지. 똑같죠, 근데 사실. 5A 놔볼게, 5A. 이거 너무 그림 작아, 근데. 뭐 문제는 읽었으니까. 우리 그림을 크게 보자. 5A를 X라고 놔볼게요. 그럼 요 세로 길이를 또 표현해야 되나? 요 세로 길이. 여기랑 똑같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데 이게 이런 거야. 이게 만약에 요 세로 길이가 이 A점의 X좌표가 딱 X니까 그냥 이 함수식의 X 대입한 값, 즉 Y좌표가 그냥 요 길이다 라는 게 만약에 안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겨울 때도 이렇게 연습을 시킨 거야. 잘 봐봐. 그럼 이것만 대답해봐. 들은 학생들. 가로 길이는 내가 뭐라고 했지? 가로 길이는? 이거 봐. 외워야지. 내가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게 들으면 쉽지만 안 된다고. 튀어나오는 건. 가로 길이는 X좌표 차. 세로 길이는 Y좌표 차. 꼭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 적어봐. 적기 싫지? 되게 쉬운 내용이라, 그치? 근데 너네 기억 못했잖아? 그럼 적어야지. 선생님이 이런 거 막 시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위에 있다, 지난다, 만난다, 대입이지.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게 뭐 일관되게 풀려고 내가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상위권 학생들에서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안 채워지는 애들이 좀 있어. 예를 들면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 하나 어려운 건 잘 푸는데 대입하는 거를 못 해가지고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 있다, 지난다, 만난다 나오면 대입하라고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게 내가 머리에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세로 길이라고 읽어야겠지. 세로 길이 Y좌표 차로 읽겠죠. Y좌표 차로. 요놈 Y좌표는 빵이네? 얘 Y좌표는 뭔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 그럼 얘 X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얘 X좌표는 X잖아. 그래서 대입하게 되겠지. 맞죠? 저 좀 필연적인 풀이를 해야 된다. 얘 지금 뭐 구하라니? 넓이니? 넓이. 어머. 넓이. 해서 뭐 SX라고 해보면 X 곱하기, 여러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너무 못 그렸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은 상황이야. 여기서 뭐 요 넓이 구해달래? 너무 귀엽게 그렸다. 여기, 아니지.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요 넓이 구해래. 여기 X 놓겠죠? 여기 또
3x 마이너스 2 놓겠지? 이렇게 하겠지? 자, 여기서 틀린 게 뭘까?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 뭐가 틀렸을까? 지금 이렇게 쓴 게 잘못 쓴 거예요. 여기. 뭐가 틀렸어? (3x-2는) 음수지, 음수. 여기서 그치? 길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써야겠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그래서 이게 길이가 양수라는 습관이 들어있으면 고칠 거야. 근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한다면 그래서 요것만 잘 됐으면 되는 거야. 세로 길이는 무슨 차다? y좌표 차다. 여기 y좌표 빵이지. 여기 y좌표 3x-2라고 여러분들이 읽을 거 아니야. 그럼 y좌표 차는 항상 위에서 아래 빼는 거죠. 큰 거에서. 여기서 얘 빼니까 자동으로 실수가 커버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얘는 이제 요게 답이다. 자, 요거의 최대 구하래. 이거 어디야? 전개에서 대칭축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0의 근이 뭐야? 요거는 x축과 0에서 만나고 요거 0 만드는 x값은 2니까 대칭축은 어디? 1 대입하면 답이다. 2가 답이죠. 2가 되겠니? 역시 범위를 구하라고 했다면 x가 0보다 크다랑 요게 0보다 크다를 쓰겠지? 길이가 0보다 크다니까. 그러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범위를 구하라고 한다면. 근데 역시 빵꾸가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대칭축에서 구한다. 계속 똑같은 거죠. 좋아. 2번만 딱 하고 끝낼까? 깔끔하게. 숙제로 내주고 싶지만 나랑 같이 해보자. 2번 한 번만 풀어봐. 지금. 아니다, 내가 풀게. 그냥 나랑 같이 풀자. 같이 선생님이랑 천천히 풀어보자. 자, 요거 나왔어. 직각삼각형이래.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 피타고라스 쓰겠지. 근데 C의 최소값이야? 한 문자에 대한 2차식. AB 관계식이 있어? 대입해야겠죠. B는 4 빼기 1. 자, 집어넣어. C제곱이 이렇게 일단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아마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 것 같아. C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놓고 뭐 이걸 이렇게 집어넣겠죠. 이렇게. 아마 이렇게 푸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 루트를 취하고 C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럼 요거 최소는 어떻게 구해? 루트의 최소는 어쨌든 안에가 최소면 되죠. 그러니까 안에 거의 최소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그냥 2차 함수잖아요.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니까 대칭축이 2가 나오네. 2 대입하면 그냥 답이죠. 2 대입하면 루트에 4 더하기 4 루트 8 2루트 2가 답이다. 되니? 좋아요. 딱 계획에 맞게 다 털었다. 잘 짰다.